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현인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OECD 회원국 가운데 망명 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이었지만 인구와 비교해 볼 때는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현재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지금 제주도에 입국해 머물고 있습니다. 내전을 피해온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받아들일 경우 난민이 밀려들 것이라는 우려가 부딪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삶의 터전을 주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드는 일이죠. 하지만 이들에겐 목숨이 걸린 문제니 단지 우리가 경제적 비용만으로 계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예민인들 중 가운데서는 납치됐다가 고문당한 언론인, 또 총상을 입은 남성도 있고요. 보호자 없이 온 미성년자도 4명이나 됩니다. 2018년 6월 2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유쾌, 통쾌, 상쾌한 혜민 PD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당 찾아서요. 오랜만에 홍대를 방문했는데요.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정말 다른 동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권이 워낙 빨리 바뀌니 대를 이어가며 100년을 자랑하는 가게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100년 가게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소상공인혁신과 김민영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00년 가게 육성 방안, 먼저 이 정책의 간단한 내용 그리고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100년 가게는 30년 이상 된 도소매 음식업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네. 그러한 성공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인데요. 그간 소상공인은 다사다사의 구조로 인해 5년 생존율이 27.5%에 불과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소상공인은 국소수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중에 5년 생존율이 27.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 100년 이상 존속하는 소상공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일본의 경우는 22,000여 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90여 개가 되고요. 네. 예, 예.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 모델 확산해서 선순환 생태를 조성하려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아주 대표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인데요. 예, 현재 상황 또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한 확대라든지 그런 여러 그 방안들을 담은 의원 입법이 다수 의원 입법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네. 이와 별도로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 주도로 상가 임대차법 개정 TF를 올 3월에 구성을 해서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반기에는 관련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잘 듣는 청취자분들은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정말 돼야 100년 되는 그런 기업들도 가게들도 세워질 텐데 어쨌건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 육성 방안을 위해 뛰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100년 가게 선정 대상과 방법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선정 대상은요. 원칙적으로 업력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업 영위 소상인인데요. 네. 다만 소상인이 범위를 넘더라도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서 소기업 범위 내에 해당되기만 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 30년이라는 게 뭐 쉬지 않고 쭉 30년을 이 한 업을 한 분입니까? 아니면은 네. 뭐 합산을 해서 30년입니까? 그런 기준이 좀 엄격합니까? 아직 뭐 중간에 잠깐 뭐 쉰 정도는 뭐 저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거는 포함시키도록 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예를 들어 아주 긴 인터벌이 있다든지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거는 네. 이제 같은 업종으로 볼 수 없다 할 경우에는 물론 탈락시켜야 되겠죠. 네, 그거는 뭐 여쭤보면 되겠네요. 여기 내가 기준이 되지 안 되는지. 그 기준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 평균적인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인정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정 방법은 경영자 전문성이라든지 제품 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고도화, 조직 점포 운영 효율 등 이제 4개 영역별로 나눠서 제가 세부 평가 지표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분들이 지원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평가 지표를 가지고 선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지원 기업이 일단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업을 했던 소상공인,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매출액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 기업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매출액이요. 일단은 저희가 중기업 이상은 일단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10억을 넘으면 안 돼요. 일단 저희 100년까지 선정 취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소상인을 더 육성하려는 거지. 네네. 뭐 이미 자력으로 아주 자리 잡혀 있는 고기까지는 아직 확대를 안 한 상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매출액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올해 몇 개 정도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예, 일단은 저희가 전체 소상인의 한 상위 0.1% 수준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까지 전체 도소매 음식업 사업장 수의 0.1% 수준 1,300여 개를 선정할 계획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이제 한 100여 개를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100여 개요. 예. 이게 지역별로 나누는 거죠? 지역별로 100개를 나누시는 아니요. 아니에요. 지역별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네네. 원칙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고, 다만 이제 지방청이라든지 관련 협회 같은 유관기관 추천도 같이 받을 생각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역 구분 없이 역량을 따져서, 선정할 계획인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신청이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해당 지역에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지역에 사업 설명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협업한다든지 해서 정책 공부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나누지는 않지만 이제 부족한 경우에 설명회 같은 것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100년 가게에 선정이 되면요. 어떤 지원들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정책 수단을 이제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홍보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100년 가게 인증연판 제공을 통한 신뢰도 인지도 제고라든지 식신 등 유명 오토 플랫폼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을 통한 홍보 등이 예정돼 있고요. 금융 지원을 보면은 보증 비율을 100% 인상한다든지 보증률을 0.8% 고정하는 그런 들어온 신설을 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도 우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랜차이즈화나 협동조합화 같은 체인나 협업화도 지원하고 네.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해서 경쟁력을 재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3년마다 일단은 한 번 지원이 되면은 3년. 계속해서 지원되는 건 그 100년 가기가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3년마다 저희가 재심사를 해요. 그래서 네네. 3년마다 재심사를 해서 그게 예를 들면 3년 내에 또 100년 가기로 지정이 됐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3년 후에 또 이게 조건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예비 100년 가기로 약 한 단계를 내리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100년 가기에 여전히 조건을 충족하면서 이제 또 더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 있는 기업은 좀 더 우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서울 시내 큰 마트들 가면요. 각 지역의 명물이라는 먹거리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만큼 이 하나의 가게가 성공을 하면 그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중앙까지 진출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사례 소개할 만한 사례 있으실까요? 소상공인이 성공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불러일으킨 경우요. 예, 일단 국내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전의 성심당이라고 큰 빵집이 있는데. 네. 예. 요즘에 이영자 씨도 TV에서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걸 제가 보게 됐는데, 이 빵집이 원래는 1956년에 이제 찐빵집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현재는 연매출 400억 이상을 올리는 이제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빵집으로 성장하였는데,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교황 식사빵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들이 모여들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상당히 많이 견인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자취라면서도. 네. 근데 이제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은 교토에 가보시면 니시키 시장이라고 이제 1615년에 개장한 이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중심에 유바키치라는 그런 222년 전통의 유바 전문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유바 전문점이 워낙 이 유바 전문점에서 생산된 유바가 워낙 맛있고 유명해서 인근 많은 식당으로 납품도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입소문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요. 일본을 가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부산에 용호동 할매 팥빙수 단팥죽집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 팥빙수집이 제가 알기로도 한 30년 넘었는데, 건물을 지셨더라고요. 정말 그냥 조그맣게 시작한 팥빙수집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팥빙수가 2,500원이에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주차장이 생기고 막 이렇게 발전하는 걸 저도 눈으로 봤거든요. 이런 가게들을 이제 중기부에서 더 육성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세요? 어떤 선한 효과가 일어날까요? 일단은 일단 지역이 살아날 테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이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네. 100년 가기 사업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 전환할 수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이런 게 인식이 되면 일반 소상공인들은 혁신 의지를 더 고취시키고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이게 100년 가기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보면은 약간 좀 직업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공상 같은 좀 그런 게 있죠. 그런 선입견,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가기 성공 사례를 통해서 그런
직업에 대한 선입견도 만날 수 있고. 맞아요. 예, 또 어느 분야에서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걸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100년 가게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단순히 이렇게 지원하고 끝나시면 안 되고 지속적인 연계 지원 정책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저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금융 역량 강화 이 세 가지 그 분야에서 네. 제가 유관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국관광공사 같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점이 없는 그런 큰 단체들, 국가 단체들하고 연결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특히 100년 가게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중요하죠. 것 중에서 그게 소문이 나면은 그 소문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또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도 이 음식점에 대해서 뭐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 지원한 정책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그 음식점에 대해서 몇백만 원 지원한다 그것보다는 네. 저희가 그 100년 가게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서 그 공신력을 높여주고 네. 그 100년 가게가 이러이러한 100년 가게 있다는 거를 그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 100년 가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금융 지원이나 다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있지만은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이제 홍보 마케팅 분야예요. 이 부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이 소비자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이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30년 이상 돼야 되는 기업이라면 지금 30년 이상 동안 이 일을 한 가게 주인이라면 연세도 또 꽤 있으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홍보 부분을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해 준다면 100년 가게 될 수 있죠. 네, 아주 좋은 그리고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홍보하고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그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유도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신이라든지 망고 플레이트 같은 거 오토 플랫폼하고 연결을 할 때 거기다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그 의견 같은 것도 많이 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식당 입장에서도 그 국민들 의견을 보고, 예를 들면 자기네가 좀 더 개선할 게 있다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민들도 이런 100년 가게 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그 100년 가게요? 네. 일단 그 100년, 저희가 지금 6월 19일 날 이미 사업 공고문이 나갔는데요. 네. 이제 이 100년 가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장님들은 그 공고문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본부나,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 방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또는 통합콜센터 1357번인데요. 통합콜센터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간단한 거 통합콜센터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1357. 쉽네요. 네, 1357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이거 관련된 내용 치시면 또 얼마든지 안내 방법 나오니까 정말 성실한 소상공인들을 돕는 사다리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를 이어가며 오래된 전통을 자랑할 소상공인을 키우기 위해 이것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방안은 30년 이상 된 도소매, 음식업종 제품, 서비스가 100년을 이어갈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발굴하려는 방안입니다. 이 가게로 선정이 되면 가게 입구에 이 가게라고 인증하는 간판을 달아주고 고객들의 신뢰를 높일 계획인데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가게 육성 방안은 무엇일까요? 1번 100년 손님, 2번 100년 가게, 1번 100년 손님, 2번 100년 가게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돈은 잘 쓰는 겁니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오늘도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 개그맨 이병재 씨가요, 이런 네네. 말을 했더라고요. 소비를 많이 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돈을 그만큼 못 버는 거다. 이게 약간 염장 지른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어야 될 일이, 저는 근데 제가 항상 적자에 시달리면서, 네. 내가 쇼핑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가계,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가계 소득이 네. 이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 네. 하겠다 지금 했는데,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공적 자금을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야 그다음에 뭐 그거 가지고 기본적인 것 맞아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뭐 그 말도 일리는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알뜰하게 또 잘 쓰면 그냥 이렇게 허투루 나가는 그런 돈들을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양쪽 네. 편에서 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대표님이 너무 그 뉴스처럼 받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자, 본격적으로 생생하게 돈 쓰는 법 해볼게요. 우리 네네. 지난 시간에 한참 발동 걸려가지고 다 못한 아까운 내용이 있어서 오늘 네.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여행 갔을 때 우리가 이른바 강제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꼭 들려야 된다. 엄청 그 선심 쓰면서 데려다 네네. 줬는데 정말 거기 가면 이걸 꼭 사야 되나? 근데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네네. 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네네.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패키지 여행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패키지 여행 상품이 저렴하다. 다른 것보다 좀 저렴하다 하면은 반드시 이 판매점이 좀 평균 이상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서 이제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워낙 저렴하다 이러면 자세히 좀 꼼꼼히 보죠. 그리고 요새는 그런 판매점을 몇 군데 가나 하는 것들을 사전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자발적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군데 갑니다, 4군데 갑니다 이런 걸 고지를 이제 예전보다 좀 그래요?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주로 보면은 뭐 면세점은 기본이고 또 여행을 가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쇼핑을 하는 즐거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행 가면 구경도 이제 하고 여행 네네. 가면 조금 마음 문이 열리면서 그렇죠. 지갑 문도 확 열리는. 네,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규모를 가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죠. 가기 때문에 네. 기분 좋게 이제 쓰는 것들은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우리가 하지 말자.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라는 건 이제 사서 가지고 와 봤더니 네네. 이제 질이 엉망진창이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동안 그 뭐 중국이나 또는 동남아시아 같은 데 라텍스 침구를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도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이 큰 매트리스 같은 걸 어떻게 한국으로 보내나 그러면 아주 압착을 해가지고 집 앞까지 다 배송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뭐 라돈 침대 문제 나오면서 라텍스 침대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내에도 어쨌든 지금 라텍스 침대가 이제 들어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불만들이 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아주 빅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 저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건강 말지요? 예, 가면은 이렇게 판매점에서 이렇게 손끝에다가 뭘 대가지고 혈류가 돌아가는 거라는 걸 빨갛게 이렇게 막 그림 있는 걸 보여줘요. 깜짝 놀라죠. 왜냐면 화면에 이렇게 대면은 진짜 혈류가 이렇게 보여요. 그거 한 10개 돌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뭐 자기를 대충 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대충 보면 나이대나 이렇게 봤을 때, 저 근육이 좀 아플 만한 나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무직에서 일하는 것 같다. 또 그쪽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그러지. 두통 뭐 웬만한 여성들이 조금씩 다 있는데 두통 얘기 뭐 이렇게 하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면은, 당뇨, 뭐 고혈압, 뭐 간헐성이 높고 이러면 뭐 안 속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 감기 잘 걸리시죠?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겨울에. 그러면 이제 혹해가지고 또 마음도 열려 있겠다. 또 돈을 좀 어느 정도 쓰라고 또 누군가 또 돈 준 사람도 있고 갖고 온 것도 있겠다. 네. 하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갖고 와서 보면 거의 국내 가격의 지금 2배 정도. 아, 네. 그래요? 그 심지어 정도입니다. 가격도 네, 비싸요? 네, 가격도 비싸고 또 이제 품질 자체도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듣고 샀는데 와보면은 사실 이렇게 고품질의 제품이 아닌 뭐 그런 경우도 꽤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안 유행했던 그 동전파스.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네. 거 많이 있고. 예전에는 양배추 추출액으로 만든 소화제. 그 요새 아주 불티나게 많이 그래요? 팔리고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엄마들이 그 밥솥? 밥솥, 네. 코끼리 밥솥? 네, 그거 있었죠, 일본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자수정 없는 집이 없고. 그렇죠. 맞아요. 요새는 밥솥 우리나라에서 사갖고 가죠. 우리나라 밥솥들이. 맞아요, 이거보다 훨씬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이 일본에 갔을 때 우리가 공산품이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국가에 대한 이제 이미지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열심히 일본 가서 물건을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메이드 인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온 거냐고 이제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가서 정확하게 이제 메이드 인 J 일본산을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네. 갖고 오자마자 고장이 났어요. 오. 액세서리였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은 음악 소리 막 이렇게 나는 예쁘게 나는 네, 그런 거였는데 근데 도대체 AS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꽤 그렇죠. 그래도 장식품 중에는 그래도 비싸게 꽤 비싼 건데. 사셨어요? 예. 그러면 억울하시겠다, 그런 진짜. 낭패들이 많이 있죠. 저는 예. 중국에서 한번 롤러스케이트 같은 거 한번 사왔거든요. 싼 값에. 네네. 근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바퀴가 떨어졌어요. 네. 아니, 비행기는 제가 탔는데 롤러스케이트가 탄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저는 다행히 저가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 뭐 어디 그 신고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이제 137이라고요. 그 전국 그 소비자 상담센터가 네. 국번 없이 1372번 137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소비자 단체 또는 그 지자체 생활타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센터를 네트워킹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저희 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우리나라가요? 예. 그게 이제 기업의 소비자 보호 정책들이 굉장히 취약한 바람에 거꾸로 이제 정부 활동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생겨난 건데 국번에서 1372번으로 전화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재도 해주기도 합니다. 기업과 관계에서 네. 신고하실 수 있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라인으로도 상담할 수가 있고 네. 기준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여행에서 물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나 강제적인 쇼핑을 많이 시키는 경우 원래 2군데가 여섯인데 현장 가보니까 4군데를 끌고 다니더라. 그리고 물건을 일정 정도 사질 않으면 내보내주질 않는 이런 강압적인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 신고를 하시면은 그 여행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온 물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이번에 그 라텍스 침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거래가 가이드와 현지의 판매점과의 거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사가 그것에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 소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한 거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디다 연락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현지에서 특히 고가 제품 살 때는 반드시 확인해둬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가서 뭐하러 사. 속 편하게 여기서 확실히 보장되는 거 사자 하는데 가이드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날 것처럼. 그게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애걸형이 많습니다. 아유 좀 하나 좀 팔아주시죠. 사모님들 여기 좋은 연지에 오셨는데 뭐 여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위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이드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가족의 예를 많이 들어요.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이렇게 좋았더라. 할머니 드셨더니 내 손녀딸이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해보라고. 효심을 자극하는군요. 네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나라마다 조금씩 이 분위기가 달라요. 자극하는 분위기가. 그게 뭐냐면 가이드들 사이에서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네. 한국 사람들이 약한 부분. 네네. 그래서 그게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짜여진 전략이라는 생각을 여행 가서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렇죠.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하여튼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에 대부분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이 심지어 싼 데도 있어요. 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소비자 상담 들어온 건데요. 나토키나제라고 일본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가이드들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현지에서 1년치를 사셨어요. 76만 원을 주고 사셨더라고요. 네. 근데 국내 와가지고 직구를 하니까 반값인 거예요. 어머나 어떡해. 네. 그분 너무 어떻게 잠을 주무셨을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 상담 재개하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현장에서는 그 가격에 자신이 동의를 하고 구매를 한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가게에서 뭐 샀는데 옆에 B라는 가게 갔더니 좀 싸게 판다. 그렇다고 A라는 가게 가서 반품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가격 비교를 사전에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막 화만 내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국내에서 오히려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에게 줘야 되는 일정 정도의 수수료. 그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가 여행 상품 경우에는 수수료가 꽤 많아서 일정 정도 또 그 판매량을 달성해 줘야 되는 약속도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생각보다 비싸게 오히려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행 가면 또 선물 사는 재미, 또 갔다 와서 나 여행 갔다 왔다 이렇게 좀 나눠주는 재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휴가 갔는데 회사에서 휴가 갔는데 아무것도 안 사들고 오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 뭐 사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해외여행이 잦지 않아서 사람들도 기대를 하고 또 뭔가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본인은 몇 푼 안 되는 거 선물 받지만 직원 전체 하면은 꽤 돼요. 그 신경 쓰이고. 네네. 그래서 요새는 그냥 서로 해외 나갈 일이 많으니까 그게 좋아요. 가볍게 하자 이렇게 하거나 아예 뭐 그냥 한턱 내는 정도로 해결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어쨌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생초콜릿 이런 거 인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일본은 아기자기한 그 액세서리류,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이런 모양들의 뭐 일반 장신구들, 컵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런 거 구매해 오시는 분들 꽤 많이 있고. 근데 막 그게 그냥 초콜릿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초콜릿, 뭐 열쇠고리, 뭐 고양이 그 아까 말한 막 그런 딸랑거리는 인형도 이런 거 사실 쓸모 없거든요. 쓸모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일주일만 기분 좋고 그다음에 이걸 왜 사왔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냥 초콜릿으로 하는 걸로. 네, 그 이제 특산품 중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매하기가 어렵고 특이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뭘 많이 하냐면은 일반인들이 찾아가는 가게.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 있는 그냥 편의점. 그렇지. 이런 데 들러요. 그러면은 생필품 같은 거. 늘상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희한한 특이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사다 주면 훨씬 더 좋아하고. 맞아요. 이게 판에 박은 선물 같지 않아서 오히려 기분이 좋고 그래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올여름 제주도 갈 예정인데요. 저는 제주 감귤 초콜릿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좋죠. 스태프들이 자꾸 기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자, 오늘 생생하게 돈 쓰는 법, 해외여행 가서 선물로 돈 쓰는 법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본격적인 여름 아이템, 이 선글라스. 잘 사서 네. 멋지게 쓰는 법을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선글라스 몇 개 갖고 계세요? 저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개나 많이 있는 돼요? 편인데 제가 굉장히 고도근시예요. 눈이 굉장히 어렸을 때 눈이 나빠가지고. 네. 근데 지금 안경 안 끼시잖아요. 지금 이제 렌즈 삽입술이라 그래서 컨택트 렌즈를 보통 겉에다 끼잖아요. 그걸 이제 강박을 약간 째고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어쨌든 손상을 주는 거거든요. 깎아내는 건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그럴 경우에 백내장, 녹내장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했는데 그럴 경우 렌즈를 삽입해서 이제 교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눈 자체는 손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뽑아내면 되긴 해요. 근데 또 그것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백내장이 올 가능성이 거의 높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서. 그럴 때 수술을 2번 해야 됩니다. 이거 제거하는 수술 1번 하고 백내장 수술 다시. 나이 들어서 그 고생이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이제 보호 차원에서. 트레킹을 제가 주말마다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할 때는 네. 거의 다 이제 선글라스 껴서 그런 스포츠용 고글 같이 네. 나온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좀 좋은 선글라스, 좀 네네. 비싼 거 하나 정도 있고요. 네네. 오고 가면서 이제 유행 타는 선글라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10,000원 주고 한 개 사고 뭐 이러거든요. 요새 굉장히 저렴한 게 길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거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이제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이제 어두침침해지라고 쓰는 게 아니라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자외선이 직접 눈에 자극을 줬을 때 우리 네. 피부에도 자외선이 영향을 주듯이 이 시력이라든가 각막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같은 것도 촉진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외선이 강력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많이 쓰게 되고 특히 한 40 넘어가면서 이제 노안이 막 시작될 때는 선글라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데 그냥 어두컴컴하면 다 되려니 하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어두컴컴한 렌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자외선 차단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저렴한 거는 코팅을 합니다. 밖에다가 자외선 차단 어떤 물질을 코팅을 하는 거죠. 고가의 제품은 렌즈 자체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를 제작할 때 자외선 차단 성분을 같이 넣어서 네. 제작을 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 기능이 남아있도록 만들면 그 렌즈가 훨씬 더 고가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코팅이 한 번 바르는 거, 2번 바르는 게 다 틀리겠죠.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나 제품을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진짜 코팅이 됐는지도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둠침침한 안경인가 뭐 이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코팅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면서 웬만한 그 선글라스 제품의 기본적인 코팅은 거의 돼 있다. 그러니까 저렴한 거라고 그냥 막 뭐 아무 기능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가 최근에 굉장히 선글라스가 사실은 저렴해졌어요. 예전에 맞아요. 비하면. 네. 보편적으로 됐고. 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능들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제품 정도의 가격을 구매하시는 게 이제 딱 좋겠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돼서 보호 기능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땐 단순히 패션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명확히 있다면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되는 거를 좀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그 막 무슨 아주 그 유명 브랜드 저는 명품이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명품은 아주 100원짜리도 명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싼 것만 명품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그래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고가의 유명 브랜드의 막 30만 원, 뭐 100만 원 되는 그런 네. 그 선글라스들 로고 탁 찍혀 있고 그렇죠. 한동안 굉장히 그거 딱 끼고 있으면 좀 있는 집에 맞아요. 이런 상징처럼. 대학생 때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랬다 맞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그런 제품들이 무거워요. 맞아요. 무거워요. 네. 그리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은근히 유행을 탑니다. 묵직해가지고. 그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모셔다 두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새는 아주 그 생활용. 가볍게 보급형. 걸로. 네네. 아주 5만 원대 전후나 네. 그 이하 3,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런 정도의 제품들로 굉장히 가볍고 실용적으로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선글라스도 네.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통기한 얘기가 아까 그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건데요. 네. 자, 이걸 코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벗겨집니다. 특히 차 안에 아주 뜨거운데 고열 상태에서 선글라스를 놔두잖아요. 네. 그럼 한 20-30분 안에 거의 그 코팅이 날아가면서 손상을 줘요. 렌즈 자체에. 그게 겉으로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네. 이 화학적 성분에 의한 코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또 하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자주 사용하고 그러면은 스크래치가 생겨요. 아주 미세하게. 그런 것도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주 이렇게 빛에대로 이렇게 보면은 결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력 자체가 이렇게 난반사가 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력에 오히려 자극을 줘서 눈을 나빠지게 하는데 오히려 역할을 하는 그런 선글라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을 어떻게 했느냐, 코팅의 정도가 어떤 거냐, 아니면 그 렌즈 자체에 아예 자외선 차단이 돼 있는 거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정말 1-2년 사용하고 그만 사용해야 되는 유통기한이 돼버리는 경우가 그렇네요.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보관이 중요한데요. 네네. 이 보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데다 두면 안 되고 보통 그늘에. 차에 많이 두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좀 시원한데 그늘에 직사광선 들어오지 않는데 이런 데 해둬야 되고요. 닦을 때 또 그냥 막 이빨 닦듯이 그냥 팍팍 닦는 분들 계세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시는데. 네? 어린아이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닦는 거 아니야.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부드럽게 위아래로. 그런 것처럼 선글라스도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닦아서 중성지질 풀어서 닦아야 되고 세척할 때는. 그다음에 그 수건도 일반 수건 이렇게 거칠거칠해진 수건을 하면 스크래치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그 안경 닦는 수건 이런 걸로 닦아서 보관하시면 그래도 꽤 오래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코팅된 거다 하면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보시고 안경점이나 안과 같은 데 가면 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글라스인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게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내가 계속 사용해도 도움이 될지 하는 거를 측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오늘도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똑똑하게 돈 쓰는 법,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생 퀴즈 정답 2번 백년가게였죠. 3723님 백년가게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9246님 2번 날이 많이 덥네요. 혜민 PD님을 비롯해서 우리 생생경제가족 건강하자고 하셨는데 혜민 PD라고 이름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생생경제 가족이라고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9166님 백년가게 아름다운 여정을 기대합니다. 6774님 백년가게 우리나라도 백년가게 쭉 가자 하셨어요. 0174님 백년가게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또 0988님 새싹이시네요. 정답 2번 보내주셨습니다. 5774님은 정답 선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백년가게 우리 사회의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팟빵이나 팟캐스트 가셔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치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앱 가시면 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내일 올게요.